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꼭 챙기는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 챙겨드리겠습니다. 갓러브갓님, 침대에서 핸드폰을 들어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틀어줘 라고 해서 듣고 있으면 잠을 확 깨워주는 두 분의 목소리가 저의 기상 알람입니다. 떨어뜨리지 마세요. 저 2번 떨어뜨려갖고 광대뼈 맞은 적 있습니다. 진짜로. 조심하세요. 아이고야, 그거 엄청 아픈데 네. 괜찮으십니까? 뼈가 튼튼해서. 네. 아, 예, 다행이네요. 뼈라도 튼튼해서. 김영민님, 비오는 목요일 모든 분들 안전하고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 카풀 파트너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안전운전하시고요. 야간열차님, 매일 운전하면서 듣다가 오늘은 산악회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리산 삼신봉으로 고고 해주셨는데 어휴, 등산 좋아하시는구나. 거의 준산악인이신데, 그러니까 지리산 가는 버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종주를 나가는 이럴 때 아주 그 새벽에 이렇게 출발하거나 이런 버스가 있거든요. 그거 타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산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요? 예, 단풍이 들었나 지리산에? 아직은 아닐 거요. 서울 가로수도 단풍이 들고 있는데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풍하고 상관없이 1년 사시사철 다니시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아니, 서울은 지금 우리 새벽에 더마카도 나올 어떻게 때 뒷산이라도 올라가 보세요. 네. 저 산 잘 못 타요. 저 새벽에 나올 때 비가 조금 여기는 흩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가시는 길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조심 하셔야죠. 미끄러우면 큰일 나니까. 네, 네. 그래도 가을산 너무 좋겠다. 힐링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대로님이 더마카는 언제까지 막내 작가입니까? 제가 원할 때까지요. 네, 제가 입만 뻥끗하면 네, 실체가 밝혀집니다. 제가 원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창모님은 시드니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드니 안 가봤지만 네. 현님은 전 지리산 못 가봤어요 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제이비는 가보셨어요? 저도 지리산은 못 가봤어요. 아, 그래요? 이상하게 지리산을 못 가봤네. 산 많이 저는 갔는데. 거기는 가봤는데 지리산 거기 뭐죠? 노고단. 오, 어떻게 올라가셨대? 열심히요. 엎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엎혀서? 아니요, 저 젊을 때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창 어릴 때. 예. 산너머님이 지리산 정상 부근에 단풍 있습니다. 벌써 들었어요? 오, 그래요? 네. 역시 제이비는 산을 몰랐네요. 자, 훈훈한 인사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뉴스를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들어보시죠.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조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명의의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사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집에 배달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려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조 씨는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는 이 대표 측의 반박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국정감사에서 내놓으려 했지만 민주당이 막아섰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여야는 앞서 국민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 일반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신청해 이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조 씨인 걸 뒤늦게 한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참고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의 국감장을 정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먼저 있었다면서 조 씨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조 씨를 참고인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 이런 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의 뉴스를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딸의 위장전이 골프장 운영하는 처가를 위해서 변호사를 추천해주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줬다는 의혹이었는데 이정섭 차장은 위장 전입은 인정했고 나머지는 부인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정섭 차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또 어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건을 나란히 전하는 이유는 뭔가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덕성 타격
이미지 강화 차원의 공세라는 점에서 갔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참고할 점부터 하나 먼저 보고 가죠. 조금 전 뉴스 리포트에서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조 씨를 참고인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주도하는 의원이 바로 정우택 의원인데요. 정우택 의원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 당대표 신분을 명분으로 영장 기각으로 겨우 구속을 면했을 뿐인데 무죄나 면죄부를 받은 것이냐 후한무치 행태를 이어가는 것은 일반 법 상식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입은 타격을 법카로 만회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법카 유용이라고 하는 아주 직관적 사안, 해석도 별로 필요 없는 이 직관적 사안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 이미지에 다시 타격을 가하고 그래서 계속 사법의 올무, 도덕성의 덫에 가둬놓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도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재명 수사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영장 기각으로 확보한 반격의 여지를 더 넓히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종합 정리하면 국민의힘발 장면이나 민주당발 장면 두 장면 모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으로부터 비롯되는 현상이다. 라는 점에서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여론 시장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 양태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시냇가의 심은 나무님이 자 그러면 법인카드 수준으로 한번 다 비판을 해봅시다. 검찰의 특활비는요? 오마카세 누구였죠? 또 뉴욕에서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이 인 건 누구였죠? 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제가 조금 전에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보도 양태를 보자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또 26일 그래서 국감에 이 공익제보자가 나올지 이것도 조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추진한다고 했지 아직 합의했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6일 그렇죠. 참고인도 채택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되겠느냐는 문제도 또 있겠죠. 네, 그리고 기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좀 버퍼링이 심하다고 하는데 바깥에서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굵직한 어록 두 개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국민통합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의 모임에서 한 말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뭐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저희가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말이 하나고요. 다른 한 가지 말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한 말인데요.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인데 들어보시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저 두 마디를 정리하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 한번 나란히 세워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귀를 열라고 한 비판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한 가짜 뉴스는 얼마나 구분되는 걸까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자, 비판의 귀를 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권력을 향해서 비판하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주로 언론 아니면 정당입니다. 그럼 언론을 가짜 뉴스에 온상 취급하고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 취급하면서 만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만나겠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말일까요? 근데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엊그제 그 국민통합위 모임에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기재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론 우리의 그 가치 기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이라고 하는 규범이고 자유와 연대 정신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 말도 엊그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뀐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이전부터 숱하게 했던 말을 다시 한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 국정기조, 핵심적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에 이런 말도 실렸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참모들한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은 다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자. 그리고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개혁 입법에 차질이 있었다는 여권의 불만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탓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요거는 조금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일단 제일 궁금했던 거, 개혁 입법이 뭐였죠? 네? 다시 말해서 국회를 거쳐 가려고 했던 개혁 입법이 뭐였죠?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내걸었던 예를 들어서 교육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 연금개혁은 아직 정부와는 국회로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야당이 발목 잡고 할 뭐도 없었고, 노동개혁 국회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여론이 반발이 극심해지니까 올스톱 되고 설문조사 한다고 방향 틀었잖아요. 국회로 오지도 않았어요. 교육개혁? 학기제, 그러니까 학제 개편 얘기했다가 그거는 정부 내에서 교육부 장관이 오히려 경질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럼 국회로 넘어와서 야당이 발목 잡은 게 뭐가 있는 거죠? 일단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돼서 제가 한번 반문하는 겁니다. 네, 뭐 그러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없고. 제가 굵직한 개혁 입법이라고 하니까 제가 굵직한 것만 몇 개 뽑아서 얘기했는데 네. 이거 말고 뭘 이야기하는 건지 그럼 도대체. 그렇죠?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제가 답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네. 이 얘기도 좀 하고 가죠.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과의 소통을 조금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소통 많이 하는 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더구나 경제 민생 정책을 위한 거라면 등짝을 밀어서라도 오히려 촉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소통도 소통 나름이다. 두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청의 소통이 있고 관철의 소통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 당을 말초 신경 삼아서 민심과 민생 실태를 파악하고 경청하는 창고로 삼는 소통이라면 그건 되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 입장을 관찰하기 위한 소통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통일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인데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그렇습니다. 누가 더 말을 많이 하고 누가 더 많이 들을 것이냐. 예. 뭐 너무 여러 번 한 얘기인데요. 예. 일단 김기현 대표는 아주 공개적으로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전하고 있는 모든 얘기가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표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 되면 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후에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변화 그리고 여당의 변화 일단 촌철님들이 느끼시는 것도 민도니까요. 좀 전해드리면 8672님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누가 말했던가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네, 그리고 3559님 국민의 속으로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여라. 요거 참 말은 잘했는데 그 말을 잘 실천하려면 행동이 조금 필요하다. 뭐 그동안에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나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올려주셨고요. 1793님 이제부터는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제발 앞으로라도 잘 들어주세요. 라는 의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침 조간에 그런 게 실렸더라고요. 대통령이 그 소통의 변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언급한 적 있었는데 타운홀 미팅? 네. 그거 말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죠. 그때 이후로 멈춘 기자회견도 조금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기자회견이라는 것도 항상 민심이 잘 전달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기자 한 명 한 명을 지명을 해서 기자에게 단 한 번의 질문 기회만 주고 그다음에 대통령 답변 듣고 다시 보강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 기자회견이라면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는가. 별로 깊게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의 입장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들을 백화점으로 쭉 보여주는 어떤 의미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설명 듣고 끝을 보는 기자회견은 아닌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소통도 할지 요것도 조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기 싶고요. 때문에 사실은 자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뭄에 콩나듯 기자회견을 하면 쌓인 게 많다 보니까 어떤 A만 어떤 해소하고 나머지는 그냥 남겨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풀어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버리는 건데 자주 하면 특화해서 주제를 가지고 묻고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자주 하는 것일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변화 그리고 여당의 변화 지금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죠.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3부 유승민 전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로 차수정 님이 유튜브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미니로 왔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지금 라디오랑 미니는 이상이 없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조금 힘드신 분들은 잠시 이동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처리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은 모두 하겠다지 하고 있다라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그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골라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여기서 약속한 게 있었는데요. 그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미래 세대를 길러나는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은 50% 이상, 보직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박수 터져 나왔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추가 예산이 얼마냐? 약 2,8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예산 추계도 향후 예산 계획도 없더랍니다. 네,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공수표였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서 짚을 점이 있는데 왜 예산 편성을 안 했느냐 이전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부터 짚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게 10월 6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건 8월 말이었어요. 따라서 예산안이 편성이 돼가지고 국회로 넘어가고 한 달 뒤에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다시 말해서 국회에 넘어간 그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올려주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덜컥 약속을 했느냐라는 문제부터 짚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 아무튼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나중에라도 그걸 변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느냐가 그다음에 점검이 돼야 되는데 서동영 민주당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계획도 없더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공수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로밖에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냐라고 하는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해도 되는 거죠? 예? 비판해도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희나리 님이 한다가 아니고 하기로 했다. 네. 아니 하기로 했다고 하면 뭔가 하기로 하긴 싫다는 장전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부터가 아니라 내후년부터입니까 혹시?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대통령이 너무 자신 있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러면 정반대로 서동영 민주당 의원이 뭔가 지금 잘못 짓고 있는 겁니까? 교육부의 자료를 받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할 건지 말 건지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아니 교육부 그러니까 예를 입장이 좀 들어서 나와야 될것 뭐 같아요. 28억이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 예비비나 이런 거 끌어당겨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약간 뭐 조정을 해가지고. 액수가 꽤 근데 커요. 2,800억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건 당연히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 교육부 관련 얘기가 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인성교육 활성화 계획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교육부 내년도 인성교육 진흥사업 예산이 60.6%나 깎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깎였습니까? 네. 활성화하는데 예산은 깎았다. 60.6%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죠. 너무 아까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